네, 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입니다. 4월 9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거래가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한숨을 돌리냐고요? 자, 요거 어제 뉴스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모 블로그에서 일부분을 캡처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캡처한 부분인데요. 임대차 3법.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드리는 부분이잖아요. 임대차 3법 2 플러스 2, 5% 상한, 그 다음 신고제. 이 신고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준다.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지금 신고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혹 가다가 지금 신고되는 전월세 물건이 3월, 4월의 물건이라면은 기관이라고 해서 2월이나 1월 아니면 작년 12월 이럴 때 신고되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거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신고했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뒤통수 때리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올해 6월 1일부터 이제 신고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작년에 이미 임대차 3법 작년 6월 1일자로 2021년 6월 1일자로 이미 시행은 되고 있었어요. 시행일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미 임대차 3법은 모든 게 다 시행은 되고 있었고 다만 계도 기간을 준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의 해석은 달랐어요. 이거 어제 뉴스 나왔거든요. 5월 말까지 신고만 유예해 준 것이다. 미신고 시 과태료를 소급해 부과하겠다. 그럼 지금 하루에 전세가 몇 건 정도 신고되나요? 매매가 한 38건 요 정도, 전세는 한 70건, 70건 좀 안 되고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한 50건대로 요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었죠. 그 다음 월세도 한 38건인데 좀 줄어들어서 한 요 정도 비율로 계속 신고가 이루어져 왔는데 갑자기 그동안 저거 옛날에 신고 안 했던 거 과태료 다 물린대. 그래서 갑자기 신고가 막 폭주할 거예요. 그럼 전월세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좀 혼란스러워요. 전월세 거래가 막 많이 터지네? 이 시장이 살아나네? 전세가가 올라가겠네? 이런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뒷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이 29,014건. 요때 제일 삐쭉하고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삐쭉하고 튀어나온 부분 여기 29,100건 정도 됐을 거예요. 최고치 매물에서 조금 부족한 형태인데 어쨌든 매도 물량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 대구만 이러느냐? 서울도 이래요. 서울도 매도 물량은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물량이 전월세 매물 나오는 거 쭉 보시면은 네, 김진경님 반갑습니다. 서울의 매물이 한 10만 개, 많을 때는 한 10만 5천 개까지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지금 전월세 매도 물량까지 찾아보면 한 9만 5천 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어디가 줄었나 보면은 매매 물량은 약간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 물량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5천 개, 6천 개 줄어들었어요. 월세 물량 마찬가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물량이 갑자기 많이 줄어드네. 10만 개가 넘었던 게 9만 5천 개가 나왔네. 라고 했던 게 대선 이후에 뉴스였어요. 주요 화두가 이거였어요.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근데 아니었어요. 매도를 위한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요 차트에서 보시면은 정부 정책 때문에 갑자기 제 예측이 너무나도 크게 어긋나 버렸는데 전월세 물량 현재 7,760여 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예상치보다는 거의 한 1,000개 정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다. 매도로 좀 돌아서는 이 분위기였어요. 월세 물량도 꾸준히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 좀 이색적인 현상, 거의 6개월 만에 나타나는 현상들. 어제 같은 날 물량 감소했잖아요. 월세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이거 6개월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금요일은 공식이었어요. 금요일은 물량 증가가 공식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바뀌어더라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3월 현재 767건, 거래 신고량 39건 정도. 희한하게 보면은 대구 북구 지역이 거의 한 16건, 오늘 16건 정도 거래되었던가 그렇지 싶은데 대구 거래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먹여 살리고 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요, 3월의 거래량이 이미 2월의 거래량을 넘어섰어요. 부산 분들은 기대심이 굉장합니다. 이거 금방이라도 해제해 줄 것 같아. 조정지역, 규제지역이 해제해 줘야지
정부에서 규제 지역 해제해 줄 것 같았으면은 양도세 1년간 한시적 면제 이런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요 이야기 하나만 꺼내도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데 규제 지역까지 해제한다? 어제 그저께 자료 제가 보여드렸지 싶은데 부산의 분양권 시장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최근에 분양하는 단지 인기 있는 단지들 막 100대 1 이상의 경쟁률 나오는 단지들은 사람들이 막 캡처해서 퍼날라가지고 대구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부산 대단하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소형 아파트들 청약 미달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전혀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구만 안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국 상황이 다 비슷해요. 거래량이 줄어든다, 물량이 늘어난다,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모든 현상이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한 10년 전까지 이럴 때만 해도 수도권과 이 지방의 이 온도 차이가 좀 있었어요. 6개월, 1년 그 이상의 시간 차이도 있을 정도였는데 근래에는 이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고 이 객관화된 데이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움직여요. 전국이 동조화되었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2022년 이거 8억 3천 이거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지 싶어요.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 84제곱미터 같으면은 아마 타지 사람들은 대구의 수성구 야 저거 한 15억 정도 가. 부산에는 한 뭐 제일 뭐 좋은 지역 이런 데 찾아보면 20억 정도 가. 뭐 과거에 어딘가요? 뭐 대대강이 한창 유행할 때 뭐 광주에 뭐 봉선동에 뭐 아파트가 뭐 10몇 억을 갔느니 하면서 사람들은 그 기억만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8억 3천만 원. 이거 뭐 상상도 못할 가격인데 아마 이거 또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이건 또 가족 간의 거래다. 물론 가족 간의 거래고 특수 거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것도 보면 범어동의 아파트 2억 가까이 하락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기 오른쪽 표시하는 부분은 매매가와 전세가 요 비율을 한번 보는데 8억에 5억 5천 8억에 5억 5천 이 전세가는 몇 퍼센트잖아요. 한 70% 정도 선까지 올라왔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근데 이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전세가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수성구에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면은 전세가율 50% 정도 우리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 달서구나 북구 지역에 한 5억대 아파트다. 그러면 전세가율 70% 이상. 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가율이 한 73, 4%그 정도 수준을 작년까지 유지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공식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또 많죠. 범사, 만삼, 이 만삼에 해당하는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매매 가격이 3억 가까이 하락했다. 이게 가족. 수성구는 다 친인척 가족이라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물론 한두 건의 거래가 예외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전반적인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전세가율을 잘 보셔야 돼요. 전세가율. 얘도 보면은 77은 49, 거의 한 70% 가까이 왔잖아요. 이 7, 8억대 물건이 전세가율 70%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요 전세가도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에 언론 기사에서 떠들던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임대차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예측이 다 안 맞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신고가 한 개씩 나오는 것들 오름폭은 어쨌든 크지 않고 억 단위의 하락들은 계속해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전 제가 사는 시청 중심지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락 거래도 당연 거의 없어요. 거래가 정말 많이 줄었는데 주간 브리핑에서 봤을 때 대전 거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대구가 더 거래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2월에 서울 거래는 정말 몇 건이었던가요? 한 800건 정도 됐던가요? 2월에 서울 거래. 거기에 비하면 대구 거래는 차라리 서울보다 거래 더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락인지 아닌지 진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 네, 억 단위의 하락들 계속 눈에 띄면서 전세가율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해 드리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케빈장님 반갑습니다. 대구 임장 오셨다고요? 오늘 날씨 좀 덥지 싶어요. 한 26도, 7도까지 올라가려나 좀 많이 더울 텐데요. 네. 그 다음 1,000만원씩 하락하는 정도의 거래. 이게 또 근래에 눈에 띄는 현상이
한 4억짜리가 억 단위로 떨어지는 요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전에는 뭐 6억짜리가 5억이 된다. 요런 현상들 나타났을 때, 야, 5억에 산 사람 대박 났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5억에 계속 거래가 되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거의 4억에 못 미치던 거래가 2억 8천까지 왔다. 이 말인 즉슨 이것은 2020년에 가을장의 폭발적인 상승 이전으로 돌아왔다. 가을장의 폭발적인 상승 이전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 가격대, 조금씩 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판단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한 번 판단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2.5억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3억짜리를 5천만원 깎아서 샀고, 분위기 파악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2억짜리를 2억 5천에 샀고, 혹시라도 추후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야, 2.5억에 똑같이 2.5억에 샀는데, 예전 가격으로 회귀를 한다면, 야, 이거 조금 판단 잘못하면은 거의 억 단위의 돈이 크지 않은 뭐 한 3억짜리 물건이지만 억 단위의 돈이 왔다 갈 수다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하락 거래가 더 많고요. 오늘은 39건 거래여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보여드리는데 은근히 그 높은 가격대에는 신고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낮은 가격대에 제가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 요런 부분에 신고가가 한두 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비율 세는 걸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몇 건 한 20% 정도 신고가 비율을 유지하면은 대구가 상승 추세는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에도 좀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 요걸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구는 왜 맨날 똑같은 자료 그거 봐서 뭐 하냐고 하지만 이거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주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드립니다. 거래량 3월의 거래량 많으면 몇 건? 지금 몇 건이었던가요? 거래량이. 또 이게 맨날 보는 자료인데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거래량 1000건까지 가려나 지금 770건 정도 그 정도 거래였던 것 같은데요. 거래 일수가 남은 날수가 한 15일. 하루에 15건 거래되면 200건. 근데 막판에 가면 또 신고 거래 건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1000건까지 가기도 좀 버거워 보인다. 그럼 1000건의 거래가 언제냐? 이 상상도 못해요. 2017년 1월 이때 보면은 대구 지역은 일반적으로 2000건 이하의 거래면은 야, 거래 빙하기야 라고 했는데 지금 1000건 이하의 거래인데도 뭐 거래가 많니 적니 뭐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조차 잘 안 해요. 관심이 너무 식어버려서 이야기조차 안 해요. 이거 아니면 다달이 거래 신고되는 건수를 이야기하면서 언제쯤 거래가 살아날까라고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곤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조차 오고 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 3억 미만의 거래 비율이 63% 정도. 대구는 싼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산은 이거 70% 수준까지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6억 이상 거래량, 3월에 6억 이상 거래량, 어쨌든 조금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얼마나 증가할지 지켜보시고, 옆으로 줄을 쭉 그어서 지금 이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또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간다, 똘똘한 한 채로. 그럼 똘똘한 한 채 거래. 상급지로 갈아탄다. 안 움직여요. 아예 안 움직이고 관심조차 없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4%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8건 중에 0건. 분양권 거래가 좀 신기하게 근래 많이 되고 있어요. 요걸 저는 선진입으로 지금 시장을 읽고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선 워낙 단기적으로 그날그날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니까 또 며칠 그날 흐름, 하루의 흐름, 일주일의 흐름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어쨌든 분양권 거래는 최근에 제법 많이 되고 있다. 가격은 옆에 숫자로 어느 정도 빠졌는지 대략만 표시해 볼게요. 1억, 0.4억, 0.6억, 0.7억, 1억, 0.4억. 그렇게 요 정도면은 보통 지금 근래에 빠졌던 금액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인데 비교적 최근까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날짜를 보시면은 선진입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왜 이게 선진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시장이 몰아가냐 하면은 대구역 자이더스타 요거 오피스텔 분양했던 게 작년 가을쯤이었던가요? 오피스텔, 아파텔 뭐 그런 이름으로 해서 분양했던데 요 분양할 때 당시에 막 수백 대 1의 경쟁률 뚫고 나와가지고 프리미엄이 얼마고 이거 당첨만 되면은 뭐 몇천만 원 안전자리에서 번다고 했는데 이 지금 오피스텔, 이 아파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물건 있는 줄조차 기억도 못해요. 하지만 이 분위기에서 대구역 자이트스타는 분양을 했는데 분양 가격이 6억 후반대던가요? 6억 후반대 그런 물건을 보고 나면 오히려 이렇게 고점 대비 억 단위로 하락했던 이런 분양권들이 오히려 더 메리트 있어 보이니까 선진입을 할 수 없도록 밖에 만듭니다. 하지만 내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다면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좀 있으면 금리 인상 이야기도 자꾸 이렇게 군부를 자꾸 떼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날지도 보겠습니다. 전세 거래량 70건 정도면 보통의 거래량 정도인데 요게 거래량이 갑자기 막 200건씩 터지는 날이 아직 4월달이라서 아직 뉴스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과태료 부분을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야 이거 진짜 하루에 거래량이 한 200건씩 터져 나온다? 근데 전세 물량, 전세 매물 맨날 추적해 드리잖아요. 전세 매물 감소는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전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정말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면 야 저거 매물 금방 다 소진되는 거 아니야?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3월이라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11억에 거래되는 것이 전세가 수성 SK 리더스뷰 범어동 쪽을 볼까요? 범어동 쪽을 보면은 빌리브 범어 뭐 이런 것도 한 게 아니다. 좀 높게 거래됐던 것들 범어동 쪽에 7억 5천에 거래되는 것이 5억 5천에 거래된다. 야 저거 이제 100% 갱신이야. 과거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요거 근데 어디지 아실부동산 또 말씀드려요. 아실부동산에 가셔서 요 아파트 검색하시고 찍어보시면은 거래 이력이 나타나는데 아실 대표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내본 결과 99%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저거 혹시 엑셀 파일에 숨겨진 게 있지 않을까? 숨기기 기능이 있잖아요. 특정세를 숨겨가지고 층수를 가리지 않았을까? 동호수를 가리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숨김 해제 다 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저는 정보를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실은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단순한 데이터를 정부에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데이터를 누구는 가지고 누구는 못 가지고 어쨌든 뭐 정보력의 차이니까 네 그렇게 넘어가고 어떤 7억 5천에 거래되는 거 5억 5천에 거래되었다 이러면 이거 분명히 100% 갱신이라고 과거에는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아파트 값이 15억일 때는 7억 5천 그래도 사람들이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전세가율 50%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부산의 고가 아파트들은 전세가율 4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대구 분들은 전세가율 고가 대비 50% 정도 그 정도는 감소했어요. 근데 지금은 매매 가격이 아까 막 거의 15억쯤 생각했던 것이 한 10억 정도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 전세가율 50% 거의 맞춰지는 것 같은데 또다시 이 전세가율이 조정을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또 매매가에도 영향이 갈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매매 거래량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시장 참여자가 불안해지고 야 쫓기듯이 또 고가의 전세를 누군가는 또 계약을 해주겠죠. 신고가의 전세 거래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가격을 보시면 이 3억 5천 제가 20번째까지 보여드리는데 3억 5천 30번째까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매매 가격 하단 부분 보시면 3억이에요. 매매 가격은 정말 오늘 한 15번째 순서가 3억이었던 것 같은데 전세 가격이 높은 전세지만 사람들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높은 전세 들어간다. 자, 평균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작년에 제가 요 크로스 되는 현상들, 10월에 제가 마치 대단한 거라도 발견한 것처럼, 매매 가격하고 전세 평균 전세 가격이 2020년, 2021년 서로 만나게 됐다.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지속해서 꺾여서 지금에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에까지. 이게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저는 혹시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빅스텝을 했다. 근데 우리는 빅스텝을 하지 않는다. 그게 한번 몇 번 반복되면은 거의 막 금리 역전까지도 정말 가지 않을까. 금리 역전까지도 그런 뉴스들이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금리 역전 일부 허용하는 상태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왜? 가진 자들의 재산을 더 지켜줘야 되니까.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모습 3월 들어서 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전년 3월과 비교해봐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전세 거래량보다는 더 적다. 이주가 확실히 적어지는 모습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은 58건
이 기간에 6건 있잖아요. 기간에 6건. 요거,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왜 신고했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신고하는 게 맞아요. 뒤늦게 이런 물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날도 있을 거예요. 제가 월세 거래량 오늘 월세 거래량 30건이네요. 이거 잘못했어요. 밑에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월세 거래량 100건이에요. 보통 때 같으면 30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해서 추적을 해봤어요. 그렇더니만 기간 외에 거래된 것이 70건이나 신고되었어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거는 30건 정도의 수준일 텐데 우리는 이 숫자까지 합쳐서 야 월세 거래 대박 맞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평균 월세 가격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보증금도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로 되고 있고요. 전체 임대 거래량 1577건, 하루에 전세 거래가 70건, 월세 거래가 30건, 요거의 절반 정도가 거래된다고 치면은 하루에 50건씩 15일 하면 750건? 이렇게 많이 될까요?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거래량 전년 동월에는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